출산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정은 외할머니도 엄마도 결혼을 일찍 하셨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몹시 정정하십니다. 이번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 시댁과 친정이 싸우게 되었는데 시댁에서는 친정이 예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짜 친정이 예의가 없었는지 여쭈고 싶어서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했어요. 임신하고 나서 입덧도 심하고 조산기도 있고 여러가지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막달까지 입덧을 했네요. 자잘하게 갈비뼈가 아프고 다리가 지나고 임신기간 때문에 아이 가질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임신 내내 고생을 해서 진작부터 친정에서 머물렀습니다. 특히 입덧 때문에 다른 반찬은 역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밥을 잘 못 먹었었는데 외할머니 반찬만 넘어갔어요. 때마침 당시 남편은 타지에서 일하고 있어서 저를 신경 써줄 상황이 안 되었기에 친정에 그냥 있었습니다. 주수가 돼서 병원에서 성별을 알려주더라고요. 딸이라고 해서 참 기뻤고 딸인 거 알고 양가에 알렸는데 시어머니가 하루에 두세 번 전화를 해서 하시는 말씀이 딸이 아닐지도 모르니 다음에 가면 다시 물어봐라. 그런 거 확실하지 않다더라. 갑자기 막 보이고 그래서 아들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다시 잘 확인해봐. 아들이어야 하는데 딸 그거 낳아서 뭐 한다고. 아이고 이거지 어쩌냐. 우리 집은 아들을 잘 낳는데 이상하다. 혹시 밭이 안 좋은 거 아니냐? 하면서 저한테 매일 뭐라고 하셨습니다. 아 정말 꽃노래도 몇 번을 들으면 지겨울 판에 저런 소리를 참고 있으려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축복받아야 할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점점 그 말에 대꾸도 안 하고 전화를 안 받기도 하고 남편한테 한 소리 하고 그랬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엄마도 저도 네 하고 받아요. 목소리도 비슷하고요. 어느 날 제가 잔다고 전화를 안 받았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울려대니 엄마가 제 전화 대신 받고 네 하니까 시어머니가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저 소리를 친정 엄마께 떠들어 대셨습니다. 친정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불쾌해하셨고 며칠 뒤 말도 없이 친정에 오셨길래 또 그런 소리 해댈까봐 친정 엄마가 할머니께 말씀을 드려서 외할머니가 시어머니한테 좋게 이야기를 하셨죠. 임신한 애한테 너무 하신 것 같네요. 요새 세상에 아들, 딸 구분을 합니까? 오히려 딸이 더 귀한 세대인데 태교할 수 있게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예뻐해 주세요. 하늘이 주신 귀한 손녀인데 점잖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어머님 대답이 아이고 당연히 아들을 딱 안겨준다고 생각했는데 딸이라니 너무 뜬금없네요. 저희 집의 첫애가 딸이라니 가당키나 합니까? 아들만 가져봐요. 태교하게 해주죠. 아들만 낳으면 백일상, 돌상 차려주고 몸조리도 해줄 겁니다. 그런데 딸이니 그쪽 집에서 몸조리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밖에서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네요. 내용도 내용인데 호칭을 어떻게 저렇게 쓸 수 있나요? 사돈 어른이 아니라 할머니께 그쪽 집이라고 하다니요. 아주 막말 행진을 하셨고 그때 제가 못 참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집 무시하는 시댁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고 할머니한테까지 막대하는 모습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절로 나왔고요. 그때 남편이 본가에 가서 시어머니랑 대판 싸우고 저희 집에 와서 빌어서 결국에는 엄마가 참자하시고 넘어가시는 바람에 참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둘째를 가지고 전 또 친정에 왔는데 아들이라고 하니 매일 전화하셔서 몸은 괜찮으냐, 먹고 싶은 거 없느냐 난리 떨어대는 거에 덫을 떨었습니다. 첫째한테는 기집애라는 둥 호칭도 듣기 싫게 하시면서 아들이라는 소리에 벌써부터 들뜬 모습을 보니 정말 싫었어요. 그리고 출산하고 양가 어른들이 백일상 집에서 해먹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방에 계신 시어머니가 전날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친정 어르신들도 장을 수북하게 봐서 나타나시고는 외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으니 백일상 차려주셔라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어버버 하는 사이에 아 맞다. 지난번에 사돈이 차려주신다고 한 거 똑바로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딸이 아들을 낳아서 사돈 어른 음식을 다 먹어보겠네요. 음식 솜씨 기대할게요 하고 쐐기를 박아버리니까 시어머니가 오기가 나셨는지 퉁퉁 거리시며 진짜 음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도우려고 하니 엄마가 말리시면서 방에 들어가라고 해서 외할머니랑 엄마가 애 봐주시고 전 진짜 쉬었습니다. 음식을 얼추 해서 정리하고 저녁은 시켜 먹자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여행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땡서방 6월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둘째를 자네가 사돈 어른이랑 같이 보고 있게. 우리 딸 애 낳느라 고생했는데 심지어 아들 아닌가. 가서 마사지 받고 쉬게 할 거야. 첫째는 데려갈 테니 둘째 좀 봐줘.
사돈어른, 손자 그렇게 원하셨으니 원 없이 보세요. 진짜 기쁘시겠네요. 그렇게 원하시던 손자가 생겼으니. 이런 말을 엄마가 웃으면서 쏟아붓고 외할머니가 맞장구를 치니까 말대꾸도 못하고 시어머니는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 하시더군요. 남편이 아이고 장모님, 아기랑 저랑 저희 엄마가 보기는 힘들어요. 제가 애 보는 거 서툴어서 아무 도움이 안 되고요. 그랬더니 친정 엄마가 고추 달린 것들은 쓸모가 없어. 애 낳지도 못하면 보기라도 잘 봐야지.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폭발을 해서 집에 가셨고 친정 엄마랑 외할머니는 신랑 앞에서 10년 묵은 채증이 넘어가는 표정인데 말만 미안하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저 힘들다고 첫째 데리고요. 그리고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친정 어르신들 사과하시게 하라는데 싫다고 했고 어머니께서 나한테 하신 말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하니 본인이 시어머니 풀어주기 힘들다고 괴롭힘 당한다고 오만 짜증을 내고 나갔습니다. 전 어른이어도 예의가 없으면 상종 안 한다이고 남편은 그래도 내 엄마니까 기본적인 것만 해라 하네요. 남편은 이번 사건이 친정에서 예의 없었으니 상종 안 하면 되냐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차라리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 친정이 정말 예의 없는 거면 말씀 부탁드려요. 후기. 위의 내용만 봐도 시어머님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것 같은데 시댁에서도 정말 가족들이 아무도 못 말려요. 신랑이 속상하게 하면 아주버님 신우까지 들뽑고 짐 싸서 집에 들어눕는 경우가 많았네요. 그냥 현관 앞에 앉아있거나 회사로 찾아오기도 하고 시금을 전폐하고 협박처럼 아무것도 안 드신대요. 그래서 신랑이 넌덜머리를 내는 거예요. 첫 아이 때 복직을 했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재활까지 1년 가까이 고생했어요. 그때 시어머니랑 다시 만나고 가끔 연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데 둘째를 낳으면서 심한 난산에 수혈까지 받았고 그 뒤로 기운이 없습니다. 저지저절로 말라붙었고 몸도 가누기 힘들고 하니 옆동에 엄마랑 할머니 사시니까 내 새끼 짠하다고 봐주세요. 저 하나 때문에 친정 어르신들 고생하시는 거 잘 압니다. 너무 죄송하고 속상하고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죄송할 뿐이고요. 이번 일로 저는 이제 시댁에 안 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자잘한 언행들 때문에 늘 저는 시어머니가 무례하다고 느꼈고 선을 넘으실 때도 남편과 싸우기만 하고 넘겼는데 그것보다 저희 친정에서 했던 말들이 무례하다고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친정에서 시댁에 사과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한테 말을 했고 사과할 수는 없으니 받아들일 수 없으면 차라리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당한 수모 너무 힘들었다고 이걸로 부족하다고요. 그리고 저는 시댁에 연을 끊을 거니 각자 효도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도 알 거예요. 저희 친정에서 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아이도 자주 봐주시고 늘 반찬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자기는 계속 장모님과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 뒤로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100통도 넘게 했지만 절대 받지 않았고 남편이 가서 며느리 없다고 생각하라고 말한 후에야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이들도 보내기 싫은데 그래도 손주들이니 남편과 가끔 다녀오라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차별하는 발언이나 애들 앞에서 제 욕을 하면 가차없이 아이들도 안 보내려고요. 사실 저는 이번에 좀 속이 시원했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친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본인이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의 그런 말 행동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더라면 친정엄마 할머니가 아닌 본인이 진지하게 시어머니 모셔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게 순서였던 것 같네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다. 어머니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요. 아이를 낳는 게 양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행복한 일이고 부부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집안 싸움이 되어버려서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사연. 어릴 적 형만 예뻐하던 엄마 영 끊고 사는데 찾아와서 형 대신 아이를 낳으래요. 안녕하세요. 2년 전 27살부터 20개월 연애 끝에 결혼한 29세 신혼 남성입니다. 형제로는 32살 기혼의 형, 아래로는 27인 미혼 남동생이 있습니다. 손이 귀한 집안에서 삼형제를 낳은 어머니는 옛날 며느리 치고는 나름 성공한 유형의 며느리였을 겁니다. 게다가 옛날 사람들이 의뢰 그러하듯 남아 선호사상은 지독하시다시피 합니다. 형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집안 분위기 때문에 장남으로서 가진 혜택을 누리고 자랐고 저나 동생은 형의 부속품 혹은 비상시 예방용인 대체제 같은 취급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성장기 때부터 좋은 옷, 좋은 음식은 줄곧 형의 차지였고 저나 동생은 찬밥 신세였죠. 어릴 때 기억으로 가장 어머니에게 서러웠던 건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고기 반찬, 달걀 요리는 형의 밥그릇 앞에 항상 놓였고 저나 동생이 소세지라도 하나 먹으려고 치면 어머니가 형님 식사 안 끝났는데 어딜 손대느냐 하시며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공부머리는 없던 형은 늘 전교의 하위권에 머물렀고 이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던 어머니는 다달이 수십만 원에 달하는 가외와 학원으로 형의 교육비에만 한 달에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쓰기도 했지만 결국 첫 수능에서 평균 5에서 6등급 정도를 받고 어머니로부터 남자가 한 번에 포기하면 못 쓴다. 내가 어떻게든 지원하겠다. 며 서울로 상경을 해서 공부하기를 권했죠. 처음에 형은 순순히 가는 듯 했으나 그곳에서 공부는커녕 재수학원을 빼먹기 일쑤였고 매일 술집이며 PC방에 들락거리다가 결국 재수를 포기하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뜯어말려 겨우겨우 재수를 치고 3, 4등급 정도를 받아 지방의 중위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형이 입대했을 때도 유별이 났어요. 휴가만 나왔다고 하면 웬 잔치집이 되곤 했으니까요. 저의 경우 특출나진 않지만 그래도 수능을 잘 봐서 서울의 유명 대학에 진학해 지금은 외국어 관련해서 통번역 일을 하고 있고 형제 중엔 가장 수입이 좋습니다. 동생은 유독 수학을 잘하는 애라서 제가 처음엔 Y대 의대나 K대 의대라도 지원해보라 꼭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녀석이 말수가 원체 적고 속내를 몰라서 있었더니 결국 F대 수학과에 합격해서 당일에서야 통보해 주더라고요. 지금은 취업 준비하며 수학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형을 제외하고 저와 동생은 대학 가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형은 그 비싼 과외와 재수하면서 드는 돈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했습니다. 어머니가 공부에 방해된다고 극구 반대하셨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유산을 처분한 돈으로 적극 지원을 했지만 저와 동생은 처음에 서울에 고시원에 들어갈 돈은커녕 등록금 한번 내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형도 지방대에 겨우 합격해서 다니는데 동생들이 형 기운 죽인다고 더 좋은 대학 가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셨거든요. 저는 수능 치자마자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에서 갖은 고생과 위험한 일을 해서 어찌어찌 첫 등록금을 맞춰내고 이마저도 팀장에게 사정을 말하여 가부를 받았네요. 어머니께 말도 없이 새벽에 도망치듯 서울의 상경에서 같은 고등학교 동창회 원룸에 얹혀 살면서 근근히 아르바이트와 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며 졸업을 했고 동생은 어머니의 무시에 지쳐서 수능을 치자마자 상경을 해서 제가 고시원을 얻어서 재우고 첫 등록금의 절반을 제가 보태줘서 겨우 입금 기한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군인 때 휴가 나와서 집에 딱 한 번 가봤어요. 형이 휴가 나왔을 땐 잔치집 분위기더니 제가 휴가 갔을 땐 반대로 초상집 분위기더라고요. 밥을 차려주긴커녕 지형 뒤통수 친 배신자놈 취급하길래 그 자리에서 발 돌려서 서울의 대학 동기 집에서 휴가를 보냈고 저 전역하고 동생은 아예 집에 가보지도 않고 제가 사는 원룸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공사장 막노동을 하다가 복귀하곤 했습니다. 5박 6일 휴가가 나오면 2일은 친구를 만나 놀고 3일은 막노동을 하는 식으로 말이죠. 형은 물론이고 어머니도 연은 끊고 살았습니다. 대학 생활을 이어가며 생활비 벌기도 빠듯해 남들 다 하는 연애도 못 해보고 물론 185의 키와 보통 이상의 외모 덕분에 중간마다 대시는 많았습니다. 취직하고 나서야 첫 연애를 했고 그 사람과 지금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도 사실 빨리 하게 된 이유가 생각지 못한 임신 때문이고 지금은 만삭의 배를 어루만지고 있는 아내가 옆에서 매일 행복한 괴롭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일주일 사이에 터졌는데요. 모자에 연을 끊고 산지라 결혼도 성당에서 했습니다. 저나 아내나 천주교 신자인데 성당 교리교사로 일하다가 눈 맞은 사이입니다. 게다가 아내는 어릴 때부터 고아로 천주교 아동 보호시설에서 자라 양가 부모가 안 계셔서 성당에서 검소하게 올렸습니다. 부모님 대신 저희는 평소 존경하던 신부님, 수녀님, 대부님을 모시고 혼인 성사를 치렀죠. 지난주에 갑자기 연 끊고 지내던 형이 제 페이스북에서 아내와 찍은 사진들을 보고 결혼한 사실을 알고 어머니가 대노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어차피 없는 아들 아니냐며 그냥 없는 셈 치고 여태 해왔던 것처럼 살자고 했더니 부모 없이 올리는 혼인이 어디 있느냐며 그런 결혼 인정 못한다며 아내에 대해 집안이며 학벌이며 묻길래 몰라도 된다며 단호하게 잘랐더니 아내의 페이스북을 뒤져 고아인 것부터 만삭이 다 됐다는 사실까지 다 알게 돼서는 새벽부터 전화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며느리 얼굴은 대면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하길래 만삭의 산모가 함부로 어딜 가냐고 나도 지금 일이 많아 휴가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핑계가 아니라 진짜이기도 했고요. 통역일의 특성상 남들 휴가철이 저에겐 성수기거든요. 아무튼 서울로 직접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와도 안 만날 거고 만날 시간도 없다고 했더니 그날 저녁에 시외버스를 타고 어머니 혼자 터미널에 도착했다고 데리러 가라는 형의 말을 듣고 좋게 돌려보내려고 아내에겐 말도 안 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대뜸 하는 말이 몇 년 만에 만난 어머니 밥 한 끼 안 사주는 새끼라며 하길래 밉지만 멀리 오느라 밥도 못 먹었을 것 같아 밥이라도 먹여 보내려고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어머니가 오늘 뛰었습니다. 뱃속에 애는 아들이냐? 부터 묻길래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참고 본래 그런 사람이니 생각하고 애써 참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몇 년 새에 형에 대해 말하더군요. 너 없을 때 형도 장가를 간 건 아냐? 하길래 고향 친구에게 들었다고 했더니 아니 글쎄 며칠 전에 네 형수가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어림짐작컨대 시집살이를 보통으로 시킨 게 아닌 듯 합니다. 귀한 장남 능력도 없는데 기 안 죽이려고 애써 큰돈 들여 장가 보내고 여자 집에는 무리한 혼수며 예단이며부터 틀어진 결혼을 억지로 시킨 이야기도 들었고 아들에 집착하는 시어머니 등살 못 이겼을 거라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 더 충격은 금쪽같이 아끼는 첫째 아들이 씨 없는 수박이라는 겁니다. 무정자증으로 불임이었던 거죠. 2년 전부터 아들 노래를 불렀는데 애가 안 들어서 시험관이라도 하려고 정자 채취를 하려는데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귀한 내 아들이 절이 된 거다고 해서 며느리가 학을 띠고 도망을 친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근데 그거하고 저 찾아오신 건 무슨 상황인데요? 하고 반문을 하니 저더러 뱃속의 애가 만약 아들이면 형네 애로 입양을 시키고 호적을 그리 올리라는 겁니다. 아 참 처음엔 기도 안 차서 할 말이 이렇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표 예약을 해서 그대로 돌아가시라고 던져주고 집으로 와서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혹시나 하고 그래도 일말의 기대감으로 엄마를 만났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아 술 한잔 기울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네요. 슬픈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내일 번호나 바꾸려고요. 다 잊고 상종 안 하고 살려고 합니다. 아내까지 이 상황에 끌어들여서 괴로워하며 살지 않게 하려면 제 가정부터 잘 지켜야 하니까요. 오늘만 이렇게 술을 마시고 내일은 다 잊겠습니다. 제 하소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마 있던 일말의 연결고리까지 끊게 만든 제가 부모의 연을 너무 쉽게 끊었나요? 저는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써 제 심정을 표현하니 마음이 조금은 후련하네요. 끝까지 읽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댓글: 저 정도 학대받고 자랐으면 아예 상종 안 하는 쪽으로 하세요. 번호도 바꾸고 알려주지 말고 아예 말조차도 섞지 마세요. 성별이 남자여도 순서마저 중요하다니 가부장은 정말 사회 악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